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던 피터슨처럼 말하기, 강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주차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법,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논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논리가 없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던 피터슨의 어떤 강연을 이렇게 보면 확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논리적 사고법과 말하기 기법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강연에서 왜 논리가 중요하고 또 그는 어떻게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리적 강연이란 무엇일까요? 강연에서는 논리는 필수입니다. 좋은 강연은 감성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감성은 논리를 기반으로 할 때만 가치를 가집니다. 네, 맞죠? 그냥 감정만 발산한다. 이러면은 정말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가끔씩 그런 강의나 강연을 돈을 주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논리적 기반,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자, 논리가 없는 강연가는 결국 무엇일까요? 단순한 선동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논리를 갖춘 그런 강연가라는 결국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논리적 앞뒤가 맞는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추론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자꾸 자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흔들려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논리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청중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청중을 오랫동안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혼란을 막아줍니다. 논리적인 전개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약간씩 이렇게 옆으로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 구성 전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럽지 않죠. 그렇다면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분명히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나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탄탄하다면 분명히 밀리지 않을 겁니다. 조던 피터슨도 본의 아니게 어떤 논쟁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가 던지는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찬반이 나눠져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위험한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던 피터슨은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나 강연을 하시려고 하는데 분명히 조금이라도 내가 유명해지거나 이러면 분명히 반대쪽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어떤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법이 논리적 근거, 논리적 기반을 두고 이야기하는 법을 습관화 들였다 그러면 분명히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정에 호소하고 어떤 즉자적인 반응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그 위기에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던 피터슨이 사용하는 논리적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네 단계를 거쳐서 대화를 하고 강연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사례들을 쭉 열거합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논리적 구조가 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도 습관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를 하든
뭐 강연을 하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 PPT를 하든 뭘 하셔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 없이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문제 제기. 예를 들어서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문제 제기, 화두를 던지죠. 그 다음에 이 무기력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합니다. 무기력이란 인간이 목표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제시하죠. 또 심리학적으로 볼 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쫙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재밌으면 이제 청중들은 계속 몰입을 하겠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이 목표를 스스로 찾아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좀 이 짧은 말이지만 그죠? 예, 뭔가 논리적으로 좀 탄탄하고 메시지가 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됐고, 네,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화법이 이런 4단계를 거치는 화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논리가 강하면 강연 자체는 상당히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면 그 강연 자체는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오류는 감정에 의존하는 방식이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감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고 강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너무너무 슬픈 일이니까 우리를 따라라. 뭐 이렇게 논리를 잡는. 그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린 분노하니까 저 사람들이 탄핵돼야 되고 무너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감정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는 선동입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강연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탄핵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저항해야겠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들을 쭉 얘기를 해줘야죠. 예시들을.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항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야죠.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지금 무조건 저 사람 탄핵시켜야 돼.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 흑백 논리의 오류가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뭐 비겁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시면 결국 극단적인 이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감을 크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설득의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셨죠?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뭐냐면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은 학력이 낮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경력이 짧으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나쁜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설득하거나 논쟁할 때도 이건 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리에 집중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은 결국 인신공격, 그리고 욕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죠. 상황의 어떤 팩트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고서 모든 것을 다 퉁쳐버리죠. 아주 말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좀 해보세요. 네. 자, 문제 제기,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사례, 결론. 이 4단계의 구조로 된 발표문.
3분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분명히 논쟁적인 주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받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이어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거는 이것도 있어요. 즉각적인 논쟁적 주제를 만드는 거죠. 그냥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3분짜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 개념 정의, 사례, 결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쭉 따라서 3분짜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아니면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이거는 친구들과 커피숍에 앉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들끼리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분명히 대화가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질이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리는 단순히 말하는 기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아니면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간에 논리적 구조 그다음에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태도 그거는 분명히 사고에 기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에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겁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요. 여기서 이야기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모든 대화, 내가 조금 의미 있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이렇게 논리적 4단계를 거쳐서 대화를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셨죠? 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